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주택 경매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해 지방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경기 부진에 경매로 나오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지만 낙찰 비율은 하락해 주택 매매의 동맥 경화가 더욱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중국 내 압류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17년 9천 채에 불과했던 압류주택은 2021년 18.6배인 16만 8천 채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38만 9천 채까지 증가했습니다. 주거용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경매도 지난해 기준 79만 6천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7% 증가한 수치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사람들이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빈집이 4,100만에서 1억 3천만 채 추산되고 있습니다. 광둥성 사호관의 경우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빈집을 완판하려면 무려 11년 가까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후젠성 진장 지역은 미분양 주택을 모두 파는데 106개월, 저장성 저우산은 85개월, 허난성 로양은 83개월, 이렇게 미분양을 해소해야 할 지역들은 중국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선전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 도시, 즉 일선 도시에서도 주택 재고가 쌓여 다 팔려면 평균 17개월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됐지만 현금 흐름 문제로 완공이 안 된 주택이나 2016년 마지막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투기꾼들이 매입한 빈집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까닭에 실제 빈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전역이 란웨이로우, 즉 1년 이상 건설 중단된 아파트로 전락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빈집 문제는 전직 고위 관료가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허컹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광둥성 둥관에서 열린 2023 중국 실물경제 발전대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중국에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빈집이 넘쳐난다고 주장한다. 확실한 건 중국 인구 14억 명을 동원해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허컹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의 주택 가격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광둥성 사호관입니다. 중앙정부가 미분양을 청산하라고 명령하자 이 지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역세권에 지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을 대상으로 지난 춘제 연휴기간 고속열차역 주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아파트 판매에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광둥성 사호관에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팔려면 1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국 정부가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부양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화웨이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에 대적한다던 화웨이까지 부품난에 빠져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컴퓨팅 부품 생산 문제를 겪으면서 화웨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동차 업체는 화웨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창안 자동차, 체리 자동차, 세레스 등인데요. 이 기업들은 그야말로 공장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들은 화웨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화웨이가 제조하는 전기차용 컴퓨팅 장치인 MDC810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화웨이가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및 부품의 지배적인 공급업체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대표하는 기업인 화웨이조차 부품을 구하지 못해 거래처에 납품을 제때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급기야 중국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노동자들은 의류공장과 수산물 공장 등의 시설을 점거하고 장기임금 체납에 반발해 인질극까지 벌이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주도자 200여 명을 송환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전혀 다른 노동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일탈은 개인적인 일탈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출신의 노동자들이 1000명 단위로 대거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손해를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정권 통치 자금의 중요한 자금줄인 만큼 북한도 이번에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후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승리한 셈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마저 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나오자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자치를 감춘 중국의 민병조직 인민무장부가 중국 국영기업들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민무장부는 일종의 민병조직으로 마오쩌둥 집권 시기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 함께 군대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온 부대로 민병대를 연상케 하는 조직입니다. 마오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당 안팎에서 개인 숭배에 인민무장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점점 줄어 현재는 약 800만 명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이후로 사라지던 인민무장부가 갑자기 상하이 투자그룹에 설립되더니 우한에서는 우한농업그룹에,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는 수력공사, 교통투자공사, 도시건설투자공사에도 설립됐습니다. 또한 장수성 하이안의 도시건설그룹, 네이머구의 먹류그룹에도 인민무장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국영기업의 인민무장부가 설치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국방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민무장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국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재난 전염병을 통제하며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정도면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세라면 국영기업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인민무장부가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법은 민병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국영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지금 마오쩌둥 시대의 유산인 민병대와 유사한 예비군 부대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악재가 겹친 중국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사회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며 군이 지휘하는 기업 민병대를 기업에 심으면 소비자 불만이나 직원 파업 등 사회 불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민병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반란군으로 돌변하여 오히려 정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유기업의 군대 조직을 설치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국방개혁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대에나 활개 쳤을 인민무장부의 부활은 중국 당국이 사회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낄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소비 부진,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관계 및 남중국해 갈등 등 지정학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정치 일정인 양회가 3월 4일 개막합니다. 인민들은 양회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에게는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성장을 유지할 만한 좋은 선택지가 없다. 이번 양회에서 대규모 정책 공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이 심각한 장기적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과거와 달리 양회를 앞두고도 이런 부정적인 예상들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이번 양회에서도 경기 진작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고장 내놓은 게 마오 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인민무장부 부활이냐라고 한탄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